오전 9시, 도쿄에서 1시간 거리의 신도시. 작은 트럭 한 대 앞에 노인들이 줄을 섭니다. 동네 마트가 전부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3만 명이 한꺼번에 이사온 일본이 자랑하던 최신식 신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입주 50년이 지난 지금 이 거리에 남은 건 노인들 뿐입니다. 상가 셋 중 하나는 셔터를 내렸고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도대체 이 도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더 서늘한 사실, 이 도시가 걸어온 길은 지금 우리 신도시가 걷고 있는 길과 거의 같습니다. 이 채널은 해외에서 벌어지는 경제 이야기로 우리의 미래를 미리 읽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왜 남의 일이 아닌지 끝까지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것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시 그 트럭 앞입니다. 작은 짐칸에 채소와 두부, 생필품이 빼곡히 실려 있습니다. 상인이 확성기로 도착을 알립니다. 그러자 단지 곳곳에서 사람들이 천천히 나옵니다. 보행 보조기를 짚은 분, 작은 손수레를 끄는 분, 대부분 머리가 희끗한 노인들입니다. 이 트럭은 일주일에 며칠 정해진 시간에 단지를 돕니다. 마트가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트럭이 사람을 찾아다니는 도시.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여기선 이게 일상입니다. 이곳은 도쿄에서 1시간 거리의 다카시마다이라. 한때 동네를 가득 채웠던 가게들은 대부분 셔터를 내렸습니다. 상가 셋 중 하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까운 데서 장을 볼 수 없게 된 사람들, 일본은 이들을 쇼핑 난민이라 부릅니다. 걸어서 갈 수 있던 마트가 사라지자 노인들은 매일의 끼니가 막막해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러 들어온 게 바로 저 트럭입니다. 한 노인이 두부 한 모와 달걀을 골라 손수레에 담습니다. 예전엔 길 건너 가게에서 사던 것들입니다. 이제는 트럭이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장 보는 일이 하루의 가장 큰 일정이 됐습니다. 거리를 한참 걸어도 젊은 사람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유아차를 미는 부모도 교복을 입은 학생도 보이지 않습니다. 벤치에 앉은 분도 길을 건너는 분도 대부분 고령자입니다. 문을 닫은 가게에 빛바랜 간판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때 이 거리가 얼마나 부쩍였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 일대 어떤 지구는 주민 100명 중 49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주민 절반 가까이가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도쿄 평균과 비교하면 약 2배 수준입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 이 단지만 유독 빠르게 늙어버린 겁니다. 세대를 갈아 끼우지 못한 동네가 통째로 나이를 먹었습니다. 자녀들은 떠났고 처음 이사 온 분들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낮 시간의 거리는 조용합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도 출근하는 발걸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남은 건 셔터 내린 상가와 트럭을 기다리는 노인들의 뒷모습뿐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도 50년 전엔 일본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동네였습니다. 도대체 이 도시는 어떻게 시작됐던 걸까요? 시계를 5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972년 1월, 이 거리에 거대한 행렬이 시작됩니다. 새 아파트로 들어오는 이삿짐 행렬이었습니다. 약 1년 동안 약 1만 세대가 한꺼번에 이사를 왔습니다. 정확히는 1만 170호, 사람 수로는 약 2만 9천 명, 주변까지 합치면 5만 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동양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지였습니다. 지금의 텅 빈 거리가 그때는 아이들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골목마다 새 가구를 나르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학교 앞은 등하굣길 아이들로 부쩍였습니다. 상가의 셔터는 매일 아침 활짝 열렸습니다. 이곳은 모든 것을 갖춘 동네였습니다. 학교가 있었고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경찰서도 병원도 있었습니다. 장을 볼 상가도 빼곡했습니다. 걸어서 닿는 거리 안에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멀리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가장 앞선 최신식 신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모두의 꿈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일본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공장이 돌아갔고 일자리가 넘쳤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젊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전 젊은 가족들에게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내 집 마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신도시는 1순위였습니다. 깨끗하고 새롭고 도쿄까지 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손에 닿을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새 아파트 열쇠를 받아든 그날, 그들은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을 손에 쥐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동네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신도시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다마, 센리, 센보쿠, 이름난 신도시들이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를 받아낼 새 동네가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로 이어진 거대한 주택 공급의 시대였습니다. 새 아파트 단지는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두가 더 나은 내일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거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새 아파트, 젊은 부부, 뛰노는 아이들. 같은 시기에, 비슷한 나이에, 같은 꿈을 안고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한꺼번에가 50년 뒤 도시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왜 한꺼번에 들어온 게 문제였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유입니다. 신도시는 한 그루 나무가 아닙니다. 같은 날, 같은 자리에 심은 숲입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늙습니다. 다카시마다이라가 바로 그랬습니다. 1972년 비슷한 나이의 젊은 부부들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고 같은 시기에 그 아이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함께 노년을 맞았습니다. 숫자가 그 흐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2012년 이 단지의 주민 100명 중 41명이 65세 이상이었습니다. 불과 3년 뒤인 2015년에는 그 비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 5 중 2이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늙은 게 아닙니다. 한 도시가 통째로 같은 속도로 나이를 먹은 겁니다. 처음 들어올 때는 모두가 비슷한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또래가 많고 아이들이 함께 자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음이 시간이 흐르자 정반대로 작동했습니다. 함께 젊었던 도시가 함께 늙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두 번째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자녀 세대가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좁은 옛날 평형, 낡은 시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자녀들은 더 넓고 새로운 집을 찾아 도심으로 옮겨갔습니다. 일하고 돈을 버는 세대가 도시를 빠져나간 겁니다. 남은 건 처음 들어온 부모 세대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줄면 거리도 따라 줄어듭니다. 손님이 빠지자 가게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가 닫으니 장보기가 불편해졌습니다. 불편하니 또 떠납니다. 떠나니 가게가 더 닫힙니다. 한번 돌기 시작한 이 바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가 셋 중 하나가 결국 셔터를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지자 학교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한때 운동장을 가득 채웠던 학교들은 학생 수가 줄면서 합쳐지거나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가 사라진 동네에는 젊은 가족이 더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이 키울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빈 교실은 단순히 교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들어올 문이 닫혔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렇다면 낡은 단지를 헐고 새로 지으면 되지 않을까요?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재건축에는 막대한 돈이 듭니다. 수백 세대 주민 모두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길고 더딥니다. 그렇게 결정이 미뤄지는 동안 도시는 계속 늙어갔습니다. 손쓸 시간을 놓친 쇠퇴가 거리에 그대로 굳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빈집은 한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전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 일본 전국의 빈집은 900만 호를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다 기록입니다. 일본 전체 집 100채 중 약 14채가 빈 채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속도입니다. 1993년 448만 호였던 빈집이 30년 만에 정확히 2배로 불어났습니다. 다카시마다이라에서 본 풍경이 한 도시의 사연이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였던 겁니다. 같은 날 심은 숲은 결국 같은 날 시들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들어왔기에 한꺼번에 늙은 겁니다. 이것이 멀쩡하던 신도시가 50년 만에 텅 비어버린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던 이야기가 뒤집힙니다. 사실 일본에는 한국의 유령 도시로 가장 많이 알려진 신도시가 따로 있습니다. 도쿄 서쪽의 다마 신도시입니다. 일본 최대 규모로 꼽히는 이 신도시도 가장 먼저 들어선 초기 단지부터 똑같이 늙어갔습니다. 빈 점포가 늘고 노인만 남은 거리가 생겼습니다. 다카시마다이라와 판박이었습니다. 그래서 폐허가 된 유령도시라는 말이 한국까지 퍼졌습니다. 그런데 직접 들여다보면 그 말은 절반만 맞았습니다. 다마 신도시 한 지구의 인구는 2024년 기준 약 9만 6천 명.
도시 전체로 보면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유지되고 일부는 늘었습니다. 텅 빈 건 도시 전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늙은 초기 단지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마 신도시 안에 스와 이초메라는 오래된 단지, 640가구가 살던 낡은 분양단지였습니다. 일본은 이곳을 통째로 헐고 고층 아파트로 다시 지었습니다. 그러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30대와 40대,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이 지역의 고령화율이 32%에서 24%로 떨어졌습니다. 동네 사람 100명 중 65세 이상이 32명이던 곳이 24명으로 젊어진 겁니다. 한번 늙기 시작하면 끝이라던 단지에 다시 아이 울음소리가 들어선 셈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일본은 다마 신도시 재생방침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늙어버린 초기 단지부터 하나씩 헐고 다시 짓는 긴 계획이었습니다. 한 번에 끝낼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50년에 걸쳐 늙은 도시를 다시 50년에 걸쳐 되돌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도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늙은 부분을 갈아 끼우는 큰 수술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더 깊은 곳에 진짜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1990년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꺼졌습니다. 그 전까지 일본인에게도 집은 오를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사라지자 남은 건 오랜 빚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인은 집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짜리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집을 투자가 아니라 삶을 담는 그릇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시재생은 화려한 기술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다시 살고 싶은 동네가 되는가? 오직 그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비슷한 시기 바다 건너에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이 캐나다에 첨단 스마트 도시를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2020년 그 계획은 백지로 돌아갔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작 그곳에 살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시를 살리는 건 첨단 기술이 아니라 결국 그 안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한수민이 놓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답을 찾았으니까요. 그렇다면 문제는 일본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거리부터 보겠습니다. 그 다마 신도시는 도쿄 도심에서 25km, 멀게는 4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일까요? 서울시청에서 분당까지가 약 25km, 일산까지가 약 40km입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도쿄 옆 그 신도시가 서 있던 자리에 우리 일기 신도시가 그대로 겹쳐집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1989년에 함께 첫삽을 뜬 이 5신도시는 모두 합쳐 약 28만 2천 가구입니다. 대도시 옆에 한꺼번에 지어 올린 베드타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또래가 한꺼번에 이사온 도시. 일본이 50년 전에 만든 그 구조와 판박이입니다. 문제는 시계의 속도입니다. 일본의 출산율은 1.20에서 1.26 사이를 오갑니다. 같은 시기 한국의 출산율은 0.7이었습니다. 일본보다 한참 낮습니다. 늙는 속도가 일본보다 빠르다는 뜻입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실제로 한국은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습니다. 5명 중 1명이 노년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겁니다. 더 서늘한 건 그 속도입니다. 노인이 많아지기 시작한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한국은 7년 4개월 만에 도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록입니다. 일본이 천천히 걸어간 길을 우리는 뛰어서 따라잡고 있습니다. 빈집도 이미 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다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는 아파트가 쌓이고 사람이 떠난 자리에 빈집이 늘어납니다. 정부가 정비하겠다고 잡은 빈집만 13만 4천 가구입니다. 일본에서 본 그 풍경이 이미 우리 지방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2024년 4월 낡은 신도시를 다시 짓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일기 신도시 5곳에서 가장 먼저 손볼 단지 13곳을 선도직으로 뽑았습니다. 헐고 다시 지어도 남는 게 있도록 같은 땅에 더 높이,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기준도 풀어줬습니다. 분당은 184%에서 326%까지 올라갑니다. 목표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한 발 빠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28만 가구가 한꺼번에 늙었다는 건 28만 가구를 한꺼번에 다시 지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시기에 같이 낡고 같은 시기에 다 같이 공사판이 되는 도시. 일본이 한꺼번에 지어 한꺼번에 늙은 그 함정을 우리도 똑같이 안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운명은 한꺼번에가 결정합니다. 일본이 50년에 걸쳐 겪은 일을 우리는 더 짧은 시간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다카시마 다이라가 보여준 건 한 도시의 소멸이 아니었습니다. 한꺼번에 짓고 한꺼번에 늙는 신도시의 숙명입니다. 같은 날 심은 숲이 같은 계절에 단풍 드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정직하게 흘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뒤늦게 응답했습니다. 무너진 곳을 헐고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는 큰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살리는 열쇠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으로 돌아가는데 일본은 50년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거리도 같고 구조도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시계는 더 빠릅니다. 일본이 50년에 걸쳐 겪은 일을 우리는 더 짧은 시간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 순간이 왔습니다. 집을 얼마짜리로만 보던 시선에서 누가 어떻게 살 것인지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가격표 너머의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는 30년 뒤 어떤 모습일까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른 분들의 동네 이야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해외의 오늘로 우리의 내일을 미리 읽어드리겠습니다.